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치아 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이 교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교정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이나 그 부작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갈수록 요즘 그 교정에 대한 관심도 늘지만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정 치료가 대중화가 되고 있는 만큼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그 교학 관계라든지 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의 치아가 혹시 부정교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정도 교정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런 방법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난희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난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임플란트 못지않게 또 대중적으로 하는 치과 치료가 바로 교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부모님들이 그 교정 상담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시거든요. 막상 이제 우리 아이가 이게 교정을 좀 더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벌써 이것도 교정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교정을 한다면 이것도 장치를 붙이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또 힘들지 않을까?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제 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치아 교정이 필요한 이유도 이 제각각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어떤 경우에 이 교정이 필요한지 그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교합이란 입을 다물었을 때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위아래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는 것을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교정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부모님 육안으로는 이게 뭐 부정교합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제대로 뭐 물리든지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 조금 쉬운 방법 또는 뭐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무슨 팁 같은 거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니가 삐뚤삐뚤하다든가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와 같이 앞니 배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알아차리시고 치과에 내원하시지만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교합을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교합일 수 있으니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쪽에는 이미 영구치가 나와 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반대쪽에는 영구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영구치 맹출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할 때 발음이 샌다든가 혹은 유독 침이 많이 튄다든가 음식을 씹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입을 다물 때에 아래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다물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부정교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라도 특정 치아에 의해서 입술이나 혀, 잇몸 등에 자꾸 상처가 난다면 이 또한 부정교합 때문일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또박또박 설명을 잘해주셔서 시청자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요약해 보면 뭔가 비대칭이 있을 때, 뭐 한쪽에는 영구치가 맹출했는데 한쪽에는 없다거나 발음을 할 때도 뭐 침이 튄다거나 이게 입 모양이 정확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이제 부정교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그 아파서 이제 치과를 내원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치료에 대한 상담도 구체적인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담하시면서 이 부모님들이 어떤 질문을 주로 가장 많이
하시나요? 예. 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 아이에게 지금 꼭 교정치료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종교합이 있다고 해도 치료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자라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로 우리 아이 친구들은 이미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애는 늦은 건 아닌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들마다 교정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마다 부종교합의 종류도 다 다를 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래도 평균적으로 언제 교정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치아교정과 턱교정으로 나누어서 치료 시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사진과 같이 치아 표면에 브라켓이라는 장치를 붙이고서 치아의 배열을 가지런히 하는 치료를 떠올리시는데요. 이런 치료의 적기는 바로 영구치열기가 거의 완성될 때쯤입니다. 애들의 나이로는 대략 12에서 14세 정도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성장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아 교정을 하다 보면 다음 사진처럼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치아를 몇 개나 빼야 하는가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발치 교정 또한 부종교합의 양상에 따라서 몇 개의 치아를 어떤 치아를 뺄지 달라지겠지만 사진처럼 작은 어금니를 빼고 발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치아 교정 외에는 이제 턱 교정이 있는데요. 턱 교정의 치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턱 교정의 경우는 치아의 맹출도를 보는 치아 교정과 달리 아이의 뼈의 성장도를 평가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턱 교정은 바로 아이의 성장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급성장기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아이의 성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부터 아이들의 성장 발육도를 평가해 가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조기에 교정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초등학교 5학년 12살부터 네네.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뭐까지 14살까지 보통 이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네. 핵심은 사실은 뭐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네. 정도에는 치과 검진을 시작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1차 성장 교정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교정 네네. 같은 경우에 턱뼈 성장을 조금 완성하고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 외에도 조금 더 일찍 교정하면 좋은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기 교정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교정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네. 어떤 경우든 부종교합이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방해를 주고 있다고 평가되거나 네. 혹은 부종교합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빨리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주걱턱이거나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턱 성장의 순서 때문입니다. 윗턱이 먼저 자라고 아래턱이 나중에 자라는 턱 성장의 순서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진처럼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보다 앞에 나와서 덮고 있다면 윗턱이 앞으로 자라려고 할 때에 아래 앞니가 방해가 될 수 있고 올바른 교합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서 되도록 일찍 교정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주걱턱과 반대로 무턱의 경우에는 저는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고요. 보통 성장의 추이를 보면서 치료를 할지 말지 언제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는데요. 사진처럼 위아래 맞물림의 틀어짐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 특히나 아래 앞니가 위에 입천장을 누르고 있다든가 위에 앞니가 아래 입술을 누르고 있는 경우 입술이나 잇몸에 자꾸 상처가 나고 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조기에 교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기의 교정 치료는 크게 주걱턱과 무턱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아무래도 일찍
치과에 가가지고 검진을 통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혹시 그렇다면 이 주걱턱 같은 경우에랑 무턱 같은 경우에 교정 치료하는 원리가 조금 다를 수가 있나요? 네, 조금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주걱턱의 경우에는 아래턱이 많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조금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무턱의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아래턱이 적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성장이 되도록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치과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사실 치아 교정을 했고요. 네네. 교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 선생님들이 좀 발음이 좀 명확한 편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난희 원장님 아이들이 고민할 때 교정하면 선생님처럼 발음 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많이 이게 동의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발음도 좋아지고 이렇게 부정교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교정 치료를 저희가 이제 주걱턱과 무턱 외에도 발견 즉시 치료해야 하는 부정교합이 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교합에서? 네, 그 외에도 영구치가 제때 맹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나 손가락 빨기와 같은 구강 악습관 때문에 부정교합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부정교합이 심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교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구치 맹출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혼합치열기 아이들에서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한 것은 너무나 흔하고 또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구치는 이미 성인의 크기로 다 자라서 맹출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잇몸뼈는 한참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잇몸뼈도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영구치의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진처럼 앞니 4개조차 맹출할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영구치의 크기와 잇몸뼈의 크기 사이에 부조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앞궁 확대 장치와 같은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영구치가 맹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손가락 빨기와 같은 구강 악습관도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기를 지나서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손가락 빠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가락 빨기는 단순히 치아 배열을 흐트러 놓을 뿐만 아니라 잇몸뼈의 변형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습관 조절을 해주어야 됩니다. 손가락 빨기 말고도 어떤 구강 악습관이든 오랜 기간, 일정 기간의 힘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구강학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만 3세, 4세 정도까지 손가락을 빠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그때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손가락을 빤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빨리 치과를 가셔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가 손가락 빠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손가락 좀 빤다고 부정교합이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우리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있다거나 뭐 다른 뭐 악습관이 있다면 빨리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악습관 중에 하나는 뭐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 예, 또 턱을 자주 개는, 그래서 이렇게 턱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습관들도 잘 살펴보시고 세심하게 조금 교정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를 더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린이 교정 또는 성장기 교정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악습관을 없애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저희가 치아 교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심한 부정교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턱과 치아의 성장 발육을 좀 잘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좀 관찰하고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구강 건강 관리가 잘 되게 되면 평생 건강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꼭 3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강위생관리입니다. 많은 질병이 위생관리를 통해서 예방되는데요. 구강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조금 서투를 수 있거든요. 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양치질을 깨끗이 꼼꼼히 잘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자세와 악습관 교정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습관이나 버릇을 보일 때에 부모님들이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혹은 크면서 나아질 거야 라고 가벼이 여기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장과 발육에 있어서 습관과 자세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과 정기검진입니다. 치과에 아플 때만 가시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정기검진을 통해서 유치를 제때 빼주고 충치 치료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종교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유치는 굉장히 흔들릴 때 뽑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유치 밑에 영구치가 제대로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방치하게 되면 영구치는 변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매복되어 맹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의 아이도 잇몸이 부었다고 치과에 내원하셨는데요.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 밑에 영구치 2개가 변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영구치가 제대로 맹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재빨리 유치를 뽑고 교정기를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었더니 5개월 이내에 문제가 되었던 2개의 영구치가 스스로 제 자리에 맹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제때 유치를 발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여주신 사진은 정말 네. 적절한 치료 시기를 잘 그렇죠. 놓치지 않아서 네. 쉽게 해결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게 방치됐다면 저희들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쓰러진 어금니를 영구치를 세우고 뭐 무너진 네. 교합을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그렇죠. 되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으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 검진을 이렇게 늘상 하다 보면 네. 아이들의 유치에 충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네. 부모님들께 이건 꼭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잖아요. 네. 이거 어차피 뽑을 치아인데 그쵸. 꼭 치료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될까요?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사실 그 일반적인 이제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하긴 해요. 네. 하지만 굳이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장님, 그죠? 네. 네.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치는 어차피 뺄 치아인데 라는 생각에 유치의 충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물론 유치의 충치를 치료하지 않고 둬도 별 문제 없이 잘 유지되다가 제때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간혹 충치가 더 심해지게 되면 유치가 깨지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 보다 일찍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유치가 깨진 부분이나 유치가 빠진 부분으로 주변의 치아들이 이동하면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영구치가 맹출을 할 때에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또한 또 다른 부종교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라고 해서 곧 뺄 치아라고 해서 무조건 충치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시기보다는 유치를 발치할 시기 그리고 밑에 영구치가 맹출한 정도 등을 파악해서 유치의 충치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공간 유지 장치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마디로 충치가 결국 부종교합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아청소년 적절한 교정 치료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긴 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 고민하고 계시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당부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종교합이 워낙 사람마다 다양하고 네. 특히 아이들은 성장과 발육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확히 언제 교정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제가 강조해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6에서 7세경이 되면은 우리 아이 생애 첫 교정 검진을 그리고 그 후로는 주기적인 정기 검진을 꼭 받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교정치료의 특성상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교정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정기검진을 통해서 교정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때는 언제인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성장과 발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교정치료의 시기를 판단할 때에 또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치과 의사인 저보다 보호자분들이 더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고르지 않은 치아의 배열 때문에 활짝 웃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웃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교정 상담을 받아보실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아주 마지막 멘트까지 똑 부러지게 그냥 또박또박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해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네. 교정 치료 시기는 그 아이들마다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뭐 네. 손가락을 빤다거나 뭐 입 구강 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네. 정기 검진을 통해서 꼭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혼합 치열기라고 부르는 이런 치아 가는 시기에는 그렇죠. 영구치가 밑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엑스레이 촬영과 이런 걸 네네. 통해서 혹시 우리 아이의 치아에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예방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것들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저를 상담하셔가지고 이 교정 치료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치과 치료 중에서도 임플란트와 어린이 치아 교정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질문하시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제일 관심이 많이 갖는 부분이죠. 네.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계신 또 자녀분들이라면 그렇네요. 또 다 이렇게 온 가족이 네네. 관심을 가질 주제를 오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 네.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 스페셜에서는 저희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건강 소식 모시고 건강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